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오늘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거품론, 과연 부동산에 거품이 있을까? 있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또 이 거품을 일어나는 어떤 그 현상이나 조짐도 중요하지만 이 지표가 한 4가지가 있어요. 거품을 측정하는, 판단하는 그런 지표들에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만약에 꺼지게 되면 우리가 주식도 버블이 있잖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뭐 그런 얘기들. 뭐 최종적인 목적은 이제 거품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따른 또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거품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거품의 의미라고 하는데요, 아마 전문가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이 거품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거품의 개념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저의 거품에 대한 생각이, 주관적 생각이 있죠. 근데 늘 우리 고종환 TV에서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생각은 철저히 배제한다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저의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유튜브를 꼭 봐야 하는 이유는 제가 유망해서라거나 똑똑해서가 아니고, 고종환의 입을 빌어서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 하는 부동산 경제학, 뭐 예측이나 가치 분석이나 또 성장 지역이나 유망 상품, 이거는 부동산 경제학만 하는 건 아니고 부동산학과 경제학과 도시공학이 융합된 소위 융합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런 내용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솔직하게 말하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고, 또 제가 이 미개척 분야에는 좀 나서서 하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자기 자랑인데, 그런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저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또 저를 인정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거품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거품의 의미조차도 정확한 개념을 하기는 어려워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이 부동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학, 경제학, 도시이론, 도시공학, 이런 것들이 융복합이 되지 않으면 절대 이 접근도 안 되고 분석이 어려운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이 연구자가, 학자가 없죠. 그런 면이 좀 아쉽고, 또 학자들은 대개 자기의 분야 외에 다른 분야, 칸막이라고 그러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 방송을 보시면 그런 넓어진 개념에서 융합적 지식을 맛볼 수가 있겠다. 이 거품도 지금 그런 분야 중에 하나예요. 거품은 하나의 그 독특하고도 좀 객관적인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과도하게 상승했을 때예요. 과도하게 집값이 상승했을 때 우리는 주택 가격에 거품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번째는, 근데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뭐에 비해서 과도한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과도하거든?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내재 가치예요. 좀 어렵죠, 갈수록. 그래서 참 설명하기가 짧은 시간에 몹시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가치 이론, 내재 가치, 미래 가치, 이런 이론들은 이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 그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 또는 평균적인 집값 상승률보다 과도하게 매매 가격이 올랐을 때 우리는 거품이 있다. 그리고 또 집값이 오르는 이유도 2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는 내재 가치가 증가해서 집값이 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금리가 떨어졌거나 경제가 좋아졌거나 소득이 늘어났거나,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집값이 오를 때는 이걸 거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떨어져서 이자율이 떨어지면 할인율이 떨어지고, 이자율이 10%에서 5%로 떨어지면 이자율이 떨어진 것만큼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2배로 쑥 올라가야 된다고, 그게 내재 가치 이론이에요. 소위 현재 발생하고 있는
수익이 임대료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 미래의 수익의 합계예요. 이게 지금 내재가치 이론인 거거든요. 자꾸 또 얘기가 한결에게 또 길어지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경제학은. 그런데 또 집값이 오를 때는 그런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사람들이 주택을 많이 기대가 낙관론이죠. 샀거나 또 유동성이 많아져서 돈들이 몰려가지고 집값, 요즘처럼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정책, 예를 들면 공급이 줄어들어서 집값이 오르는, 왜 이런 거는 내재가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재가치 외적 요인으로 오르는 거라고 볼 수, 이걸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 거품, 버블의 측정이 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버블은 일단 과도하게 상승한 것이다. 이 부분이, 이때 거품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거품이 생기는 것은 내재가치가 증가한 때문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외적인 요인도 있다. 그리고 거품이 생길 때는 낙관론, 심리적으로 낙관론이 가장 많이 작용을 해요. 낙관론이 뭐죠? 이대로 가다가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과도한 기대감이에요.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지금처럼 영끌처럼 다 지금 온 국민들이 그렇게 보잖아요. 기관도. 이때 낙관론이 팽배해 있다 보여지고, 여기다가 지금 뭐 이거는 정부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푼 게 양적 완화죠. 이게 유동성이 증가한 게 지금 현재 버블을 쌓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막 거품이 자라는 성장 경로, 또 원인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사실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거품은 결과는 어떻느냐? 결과는 언젠가는 꺼져요. 제가 맥주 거품 얘기했죠. 그리고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이걸 큰 바보 이론이라고 해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거래가 잘 안 되면서 알게 돼요. 왜냐하면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이렇게 사자고 몰리더니 그렇지를 않고 매물이 좀 적재되기 시작하고 더 큰 바보가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돼요. 근데 높은 가격에 사는 바보가 계속해서 줄을 서서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때가 문제예요. 내가 팔고자 내놓으면 기가 막히게도 다른 사람도 어느 순간에 똑같이 나도 생각이 같았거든 해가지고 매물이 갑자기 쏟아진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 버블이, 거품이 빠지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그러니까 거품이 빠진다는 것은 가격이 폭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격이 급등했던 거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 영향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버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 부동산 버블이 꺼졌을 때 당연히 부실채권이 발생해서 이를 대출해준 금융기관의 금융부실로 당연히 전이가 되고, 국가 전체의 실물과 금융의 위기가 동시에 찾아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은 특히 자산 효과가 크잖아요. 부동산이 올랐을 때 소비 증가 효과가 큰데 소비가 아주 급감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산 유형 간의 파급 효과도 커요. 주식이 붕괴되었을 때 부동산이 이렇게 붕괴되는 영향보다는 주택이 붕괴되었을 때 주택 가격의 폭락 효과가 훨씬 크다, 진폭도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은, 그러면 거품을 알 수 있는 증거들, 이걸 지표로 하고 그래요. 거품 지표들은 무엇이 있을까? 네 가지를 간결하게 그냥 설명할게요. 이것도 좀 사실은 깊이 있는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은 거품에 대한 좀 맛보기죠. 또 맛보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요점만 말씀드리면, 가격 추이나 상승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이 상승 추세선이 있는데, 저희는 그걸 알죠. 벌집 순환 모형도 되고, 또 여러가지 제가 10년 주기설이라는 그런 과거의 그런 패턴도 좀, 헤도닉 모형 같은 것들도 좀 볼 수가 있고, 하여튼 많아요. 이게 경제학에서는,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장기 추세선이라는 것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걸 뛰어넘는 것을,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가격 추이라든지 상승률로만 보면 정상 궤도를 벗어나 있어. 그래서 이걸 이상적 과열이다, 비이성적 과열이다, 뭐 비합리적 현상이다, 과열이다, 이런 그런 얘기를 내놓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택 부담 능력이에요. 우리가 보통 주택 구입 능력 지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미국에서 나온 거고 우리도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POR라고, PIR이라고 하죠.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주식하는 분들은 PER이라는 말을 많이 쓰듯이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라서 Price Income Ratio라고 해요. 이게 지금 물론 기간마다 좀 다릅니다만 국민은행 통계를 보면 최근에 쑥 올라와 있어요. 15 이상으로. 서울이 굉장히 더 높죠. 이 얘기는 주택을 중간층이 살 수 있는 그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집값이 오히려 과도하게 올랐다는 것이에요. 이걸 보면 지금은 상당히 역대급 사상 최대로 주택 구입 부담 능력 지수가 올라가 있는 것이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죠. 임대료와 매매가 비율도 상당히 버블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자주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전세 가격이 있으니까 전세가율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높다 낮다, 뭐 60%다 지금 그렇게 하면 60%에서 50%로 낮아졌다는 것은 전세값 대비해서 매매 가격이 좀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이게 전체적인 걸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최근에선 매매가 이 전세가율이 낮아졌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최근에 이제 전세값이 더 많이 같이 오르니까 이게 큰 변동이 없이 또 전세값이 더 많이 오르는 지금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가요. 이건 좀 상반된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은 월세와 가격이 몹시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월세 수익, 인컴이. 월세 수익이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관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가치가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세가율과는 좀 다른 얘기를, 좀 상반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지표마다 어느 한 방향이 아니라 나타내는 그런 의미는 지표마다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대출 관련 지표도 중요해요. 지금 사상 최대로 대출이 늘었잖아요. 이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을 많이 빌려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늘었다라는 게 되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현상은 다행히 없지만 이 부동산 호황기에는 은행들이 본래 이 대출 비율을 LTV라든지 DTI를 높여요. 미국 같은 데는 주로 LTV를 많이 쓰니까 막 집값에 뭐 거의 100%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증표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주택담보대출은 규제했지만 또 11월 30일부터 신용대출 규제가 들어갔지만 지금 막 5조씩 이렇게 막 늘었잖아요. 이런 돈들이 다 어디 갔겠어요. 그러니까 주담대는 줄였지만 신용대출이 늘어난 거, 이런 것들도 결국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됐을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구입 목적을 또 꼽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네 가지 외에 보면 심리적으로 부동산에 구입하는 목적이 거주 목적도 있지만 투자 목적을 겸하는, 또는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 같기 때문에 매입한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한 5가지 이유가 부동산 거품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부동산이 붕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에 뭐 1700년도 이런 때 우리가 경험했던 뭐 튤립 있었죠. 이 파동에도 있었고, 또 우리가 90년도에 했던 버블, IT 버블이었죠. 이 닷컴 버블, 이런 것들이 꺼질 때도 경험했고, 우리는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좀 겪었고, 또 IMF도 우리는 직접 겪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품은
사후에 알 수 있지만 어쨌든 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게 언제 얼마만큼 거품이 꺼질지, 그러니까 거품이 자란다고 하고 거품이 쌓였다고 하고 그리고 거품이 꺼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터진다라는 얘기를 하죠. 풍선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혹시나 우리도 지금 버블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그 끝은 결국은 버블이 폭발할 것이다. 이런 터질 것이다. 이런 예견이 가능하고 또 그런 일들이 현실화되기를 바라지 않지만 언제든지 우리 곁에도 올 수 있다. 지금 이제 금리가 좀 슬슬 오르고 또 어느 계층에서 만약에 뭐 가계 부채가 됐든 자영업자 부채가 되었든 또 세계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불안하던 이런 현상 때문에 거품이 남의 나라 일이거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집값이 과도하게 한 6년째 7년째 상승한 것만으로도 거품은 쌓였다는 추정이 가능하고 또 이런 것들이 꺼지게 되면 우리 경제 전체 시스템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시스템, 실물 경제 또는 금융 경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쪽에 우리도 알고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망, 집값은 계속해서 내년에도 오를 것이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주의할 점은 거품도 경계해야 된다. 오늘 부동산 가격, 거품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살집 팔집 어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가격 대비 투자 가치가 높은 그런 부동산을 하는 것도 이 거품이 붕괴되었을 때 이를 피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